약 1,000만 명이 1971년 8월 23일의 아침을 보았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1,000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날 죽고 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어슴푸레 기억할 겁니다. 영화 실미도를 통해서죠. 1968년 이른바 청와대를 깔아왔던 김신조와 그 동료 인민군 특공대 31명이 똑같이 맞추어 31명으로 편성돼 지옥훈련을 받았던 대북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날 실미도를 쑥밭으로 만들고 무트로 나온 겁니다. 영화에서 부대원들에게 부대 말소 사실을 흘리고 자결하는 부대장은 실제로는 비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유명한 장면, 주전자 물을 따라버리고 물을 떠오라고 시켜서 자신들의 비밀을 엿듣도록 한 것도 설정입니다. 하지만 부대 말소 명령은 없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남북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대의 쓸모가 없어진 건 사실이었고 처우도 현격하게 나빠진 건 맞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많은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에서 따왔습니다.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 변소에 숨어들어 살았던 기관병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때 변소가 실미도에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든 기관병을 죽이지 못해 살려준 특수부대원의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관병들이 이날 새벽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죽어갔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미도 부대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왜 그렇게 행동했으며 그 행보가 어땠고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영화를 통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대방동 유한양의 건물 근처에 가면 여기까지 실미도 부대가 왔었구나 싶은 생각이 떠오르곤 하니까 말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1,0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고 추석 설날 명절 때 툭하면 틀어주는 영화인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적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린 잘 알고 있을까요? 영화 속 주인공은 멀북한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로 고생하며 바닥을 기다가 결국 깡패가 되었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형수가 된 그에게 국가에서 나온 이들이 찾아오죠. 값없이 죽을래? 국가를 위해 봉사할래? 영화 속에서 실미도 부대원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옵니다. 이른바 사회의 바닥 인생들, 양아치들, 사형수들, 기타 죄수들 등등. 그런데 청와대를 깔아왔던 인민군 1, 2, 4군 부대를 되짚어 봅시다. 그들 31명은 어중이 떠중이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전원 인민군 장교들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 침투해서 적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같은 이 막중한 임무에 사형수나 기타 죄수들만의 부대를 만들어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여기서 바닥 이하의 인생이었던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목숨 걸고 김일성의 목을 벤단 말입니까? 관련자들의 증언만 들어봐도 실미도 부대원 중 전과자는 있었지만 그들 31명이 전원 죄수들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미도 부대원들 일부 또는 대다수가 죄수가 아니었다면 대체 어떤 식으로 실미도 부대원이 됐고 그들은 누구였는가의 문제가 대두되겠죠. 그들이 이완양의 앞에서 자폭하기 전 한 대원은 기자에게 자신의 출신과 이름을 밝힙니다. 충북 옥천 사람 박기수. 이는 그 당시 신문에 실리기도 했던 사실이고 실제로 충북 옥천에는 박기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서울에 올라와 기자를 찾았을 때는 이미 기자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그에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충북 옥천에서 사라진 것은 박기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던 7명이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고생하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7명 가운데 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중권 전 민주당 의원도 대전역 근처에서 모집한 건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달의 말뜻은 워낙 범위가 넓고 그만큼 애매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옥천 외에도 파주 지역에서 비슷한 주소지의 청년 7명이 부대원으로 모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사형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형수들을 끌어들이려 했는데 법무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죠. 즉 부대원들의 상당수는 가난하고 희망 없었던 농촌 지역 젊은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팔자고 친다는 유혹에 끌려 입대했던 거고요. 이환양의 앞에서 수류탄 폭발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4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군인 신분이 아니었지만 군법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중건 민주당 의원은 그들이 상고해봤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했다고 증언합니다. 사형 집행 당시 한 명은 김일성 모가지에 총구멍을 내지 못하고 가는 게 한스럽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최후 진술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았으며 예상보다 의연했습니다. 하기사 그들 손에 수십 명의 인명이 사라진 이상 살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결국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왜 특수범으로 낙인 찍혀야 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왜 끌려왔고 청와대로 가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평양 침투 훈련을 받은 이들이 산계하여 숨어들었다면 오히려 청와대로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한 대 올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달려왔던 것일까요? 난동이 시작되기 이전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었을까요? 국가는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요? 하다못해 실미도의 악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실미도 대원들을 훈련시켰던 기관병들도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생을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국가는 그들에게 넉넉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김일성 모가지를 따지 못해 한스럽다던 사형수 앞에서 반공제일주의 국가는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적어도 지난 세월 우리의 국가는 그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매우 매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했습니다.